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7일. 현재 지금 잠깐 시계가 지워졌네요. 잠깐만 좀 켜겠습니다. 뭐 새벽 3시 한 20분 좀 넘었는데요.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하는 거는 저기 퓨처캠 이따 좀 썸네일 쓰려고 뽑아 놓은 건데, 퓨처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 해서 이거 좀 알아보다가 영상으로 좀 찍어볼까 해서, 그래서 뭐 암 측정 방식까지 알아야 되냐. 왜냐면은 제가 전에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잠시만요. 영상을 그때 퓨처캠 이제 뭐 어떻게 되나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내용이 조금 뭐랄까요, 부족한 공시 15일, 16일 뭐 10월 공시 나오고, 그다음에 16일에 그 회사 측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관해서 퓨처캠 여기 있네요. 요날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임상 실패한 거야 했는데, 그때 공시 내용들 좀 여기 정리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 영상은 요거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PSM의 펫 평가 방식으로 기준했기 때문이다, 뼈 병변 뭐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저 스스로도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때 내용들이랑, 그리고 뭐 셀비언과의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상 진행 상황, 그리고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영상을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죄송합니다. 예, 그때 이제 요때 문제가 됐던 건 이거죠. 9월 15일에 정정 신고가 나오면서 요때 삼상 임상 들어간다 신청했다, 그것 때문에 퓨처캠이 이렇게 올랐다가 쭉 갭 상승을 했다가, 그게 요때 이제 개파락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여기 떨어지는 거는 이제 뭐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약간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 지지 흐르고 있는데, 일단은 요때 내용이었죠. 요때 내용이, 주요 내용이 이건데, 추가된 내용. 이게 원래 요때 그 상승을 했던 이유도 이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상에서,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상해서, 여기 보면은, 전에 보면은, 60%, 원래는 시험 대상자 15명에서 최종 60%로 효과가 확인됐다고, 굉장히 이제 기존의 치료제라든지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결과가 나온 걸로 해서, 전립선암 이제 치료제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다만 수정된 게 평가 불가인 시험 대상자가 57.14로 수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반응률, ORR이 15%대 14.29%대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지금 이날 막 개파락하고 지금도 빌빌거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 내용이 나왔던 것들이, 뭐 이제 평가 방식이 다른 거다,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럼 뭐가 다른 건지 그 부분을 좀 약간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셀비언 아마 이제 여기서 누가 이렇게 측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셀비언화가 지금 국내에서 진행되는 건 이 두 가지니까, 두 회사니까. 그리고 왜 측정 방식에 대해서 태클 걸었던 게, 약간 셀비온이 측정한 방식이에요. 왜 이걸로 안 했냐.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일단 퓨처캠 임상 2상 완료됐고, 국내 임상 3상 승인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비온은 2상 톱라인 결과 발표 완료됐고, 내용은 전립선암이죠. 전립선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주요 평가 지표 여기거든요. 이게 퓨처겐 같은 경우에는 PSM의 PET-CT 기반이란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리시스라고 읽으면 되나요? 잘못 읽었으면 죄송합니다. 리시스 버전 1.1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됐다고 태클이 들어온 건데, 그래서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PSM의 PET-CT 기준으로 해서 60%를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나왔던 것처럼 수정이 된 거죠. 야, 그거 좀 아닌 거 아니야? 해서 얘기가 나와서,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이 Modified RECIST 기준 요걸로 해서 41%, 요거 41%가 30 몇 프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셀비온이 또 주가가 또 빠졌거든요. 셀비온
이제 떨어진 게 저거에 대한 평가 40 몇 프로 나온 게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덜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두 회사 다 빠지고 있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왜 이걸로 안 했냐? 그것 때문에 여기 이제 태클이 들어온 건데 그러면은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이거 약간 여기서 암 측정 방식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알아두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 좀 해봤습니다. 이게 먼저 이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셀비온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리시스트 1.1 버전 1.1 이게 뭐냐고 이게 아마 기존 2009년부터 국제표준으로 개정된 고형암 전반의 종양 크기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CT랑 우리가 잘 아는 MRI, 연조직 필요시 뭐 엑스레이 이런 거 보조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고형암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골 병변에 대해서는 측정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래서 수정된 게 이거거든요. Modified Resist 1.1 버전 1.1 뼈 전이가 작고 전립선암에서 뼈 전이가 작고 연조직 병변만으로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된 게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그 태클이 들어온 게 이 방식을 퓨처캠이 이상해서 이거를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안 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퓨처캠 입장에서는 아까 이따 말씀드린 이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CT, MRI 플러스 뼈 스캔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뼈가 어떻게 변했냐, 그것까지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왜 퓨처캠은 이 방식을 사용 안 하고 이 방식을 사용했냐? 뭐 이거 좀 편법 쓴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야?라고 보면은 PS 요거 리십 1.0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요거는 PSM의 표적, PET 등장으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전립선암 분자적 치료 반응을 조기 표준화하기 위해서 2022년 전문가비로 제안된 그러니까 최근에 제안된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선진적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전립선암 측정 방식인데 분자 단위로 좀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여기 분자적 치료 반응을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치료하는 측정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가 전략 특징 보면은 분자 영상 기반을 주평가 도구로 도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리시스는 이제 국제 표준인 거죠. 국제 표준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여기를 볼까요? 여기 그 세계적으로 전립선암 치료제가 여기 있네요. 노바티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 근데 이게 미국 FDA 승인받을 때 사용했던 게 아까 셀비언이 그 고전적인 방식 리시스 버전 1.1 이 평가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셀비언 같은 경우는 그걸 사용하는 거고,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나왔던 더 이렇게 분자 단위로 볼 수 있는 그 방식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막 얘기가 많았던 것도 여기서 셀비언이 아니에요. 퓨처캠을 돌아볼까요? 퓨처가 아니라 퓨처캠으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됐던 것도 결과적으로 측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뉴스도 또 그 결과적으로 그 얘기인데 9월 9일에 나왔던 건데, 거세지는 비교 우위 논란. 여기 보면은 막 복잡하게 써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결과적으로 다 그거예요. 리시스인지 리캡인지 뭐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여기 그러나 양사가 선택한 약물의 유용성 평가 방식이 달라 임상 결과를 직접 비교 우위를 가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평가 잣대가 다른 시험을 치른 두 학생의 시험 점수를 비교하는 셈이어서다. 이 양사는 각자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딱 그냥 보면은 내용을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돕기 저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구나 이제 좀 이해가 가서,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퓨처캠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의 방식 좀 클래식한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고,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방식, 영상적으로 볼 수 있는 2022년에 나온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 근데
예, 이제 왜 그러면 기존 방식을 채택 안 했냐? 이거 태클이 들어왔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서는 이 수정된 리시스트 버전 1.1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하고 셀비언은 원래 하던 대로 예, 리시스트 1.1에다가 요거를 모디파이드 1.1 적용해서 뭐 한다고 하니까 아직 삼성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퓨처캠 같은 경우가 지금 삼상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셀비언보다도 여기죠. 이 전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여기 노바티스 여기 어디 있지? 노바티스 이름 뭐였더? 죄송합니다. 놓쳐버렸. 여기 있네요. 플루빅토 이거랑 결과를 비교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 노바틱스 그 플루빅토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예, 삼성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예, 더 좋은지 안 좋은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때 좀 영상을 이때 막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회사 정정 공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막 뼈 병변이 평가에서 제거됐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왜 이걸 선정했냐 이런 식으로 그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설명드리려면은 예 기초적으로 좀 이런 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예, 리십 1.0, 그 다음에 리시스 1.1, 셀비온 이런 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좀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여기 적혀 있었던 요 내용이고 공시 내용은 셀비언 차이 요거고 자 그럼 인상 진행 상황 향후 전망 그리고 퓨처캠에 대해서 이게 좀 그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네이버 리포트를 보면 종목 분석 리포트를 보면은 콥데이 후기 이건 근데 9월 4일 그나마 최근이긴 한데 약간 그 사이에 또 변동이 있었죠. 요날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임상 새로 들어간다 그거와 동시에 좀 나온 리포트가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내용인데요. 굉장히 사실 굉장히 많이 그 구체적으로 좀 적혀 있어요. 신한에서 나온 건데 예 그래서 굉장히 길게 적혀 있고 내용도 굉장히 충실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좀 감안하고서 뭐 봐주신 분, 뭐 한번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예 퓨처캠의 전립선 치료암 FC705만큼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국내 신약이 없다. 굉장히 지켜 세우고 있죠. 좋다는 거죠. 싸게 팔 생각이 없다는 거다. 이거 보면은 임상 단계 후기 단계에 들어와서 기존에는 이제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빅파마에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나와서 막 먼저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퓨처캠이 그런 걸 안 하는 거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자기들이 다 혼자서 먹겠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안 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완전 간해가 완전히 치료를 한다는 거죠. 예, 보면은 종양이 소실된 상태 완전 그런 사례를 다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객관적 유효율에서 60%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태클이 있어서 좀 수정이 있는데 일단 예, 기존 방식으로는 근데 이 플로빅토가 30%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로 그대로 이 수정 측정 방식을 여기서 리십 1.0으로 했을 때 PSM에 펫 CT로 했을 때 60%가 나온 건데 그 추후에도 모디파이드 리시스 1.1까지 했는데도 이 결과가 나온다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전립선암에서 1위가 되는 거죠. 치료제에서. 예, 그리고 낮은 부작용.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어마어마하다 그런 얘기들인 것 같고요. 뭐 시총을 비교하면은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적다는 거죠. 예, 임상 결과만으로 빅파마 이거 없이 1조 이상 이런 것들 뭐 D&D 파마트 보로너 이런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면서 얘네들 그 임상 결과 없이 이미 시총 1조가 넘는 거에 비하면은 지금 퓨처캠 시총이 얼마였더라? 3천억, 4천억이 좀 안 되죠. 예, 이거 비하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진행을 해보면은 그래서 뭐 저평가 기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 뭐 일정들이 돼 있는데 여기 뒤에가 좀 더 알기 쉽게 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남았죠. 지금 삼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국내는 근데 뭐 조건부 저런 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죠. 예, 여기 그게 나와 있나?
그 글로벌 빅파마 논의 이런 거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기반 허가 신청하면서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임상, EA상 중간 결과 및 이제 수령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게 EA상 중간 결과 12월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플루빅토가 이제 전립선암 초기 치료제 시장을 열었고 이거를 FC705가 잘 된다면은 그 시장을 더 좋은 결과를 가진 FC705가 다 누리지 않을까, 이런 또 이게 바이오는 항상 꿈을 먹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있다.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렇구나. 이거 이미 플루빅토 대비 절반 용량으로 내약성 및 비용 우위는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삼상이 지금 중요한 거죠. 그때 이 방식으로 태클이 걸렸던 이 방식으로 또 거기서 플루빅토 대비해서 우위가 나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대박이 나는 거죠. 여기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네요. 예, 품목 허가 이거 보면은 퓨처캠 노바티스 여기 뭐 30%인데 막 73%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게 나와 있죠. 객관적 비교 해봐도 60% 이렇게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삼상에서 20%인데 똑같이 나온다면은 진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너무 적다. 21억 달러인데 21억 달러면 얼마 정도 10몇 조 되는 건가요? 예. 아무튼 조단위니까 전혀 지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플루빅토 아무튼 좋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 그게 또 나오네요. 삼상은 리시프 1.0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인 모디파이드 리시스트 1.1 측정 방식으로 이거 측정할 거다. 플루빅토와 동일한 평가가 진행되어 직접적인 이거 완전히 진짜 다이다이 뜨는 거죠.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나. 약간 그 이제 자신감의 표시일 수도 있고, 근데 결과 나오는 걸 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아까 굉장히 낮았잖아요. 한 30% 됐던 것 같은데 한 40% 그거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결과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죠. 예.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막 적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정리한 이거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확인된 건 미국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이 결과 같은 게 미국 예의상으로 해서 이게 7월 마지막 환자 투여 종료돼가지고 아마 조만간 이상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또 이런 주가 같은 게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 측정 방식 따라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좀 알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고 뭐 비교는 해놨는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이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확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거 보시면은 전립선 환자가 약 5,000명으로 추산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굉장히 남성 쪽에서 위험한 암이죠. 암이 뭐 다 위험하죠. 그런데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뭐 구체적으로 막 넘버가 나와 있더라고. 2,000억가 뭐 얼마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항상 꿈을 먹고 잘한다고 해도 그건 됐을 때 얘기니까. 하지만 이제 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동사 목표인 2,000억 원 높은 매출이 기대가 된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되어서 삼상 승인 조건으로. 그래서 아마 요거를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은 판매가 될 테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넘버가 찍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영역이고 아직은 좀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저런 내용도 있는데, 현재 허가받은 전립선 방사선 리간드 치료제는 노바티스 아까 플루빅토가 유일하며 개발 중인 경쟁 약물은 진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릴리가 14억 달러 인수한 여기서 포인트 바이오파마
이거는 20억 달러 규모 체결 임상 3상 단계 선도적이었는데 노바티스와 결합체 분쟁 임상 상상에서 실망스러운 지표로 투자를 포기하면서 상호가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 매물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FC705 퓨처캠이 삼상 그다음에 미국의 그 EA 상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은 여기 완전히 지금 주목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플로빅터 대비 절반의 낮은 용량에 따라 낮아진 부작용은 적어지겠죠. 낮은 용량에도 불구하고 체내 유지 시장이 높아 위에 60-70% 이건 아직 좀 수정 삼상이 나와봐야 되는 건데 저평가될 될 이유는 전혀 없다. 만약 이게 정말로 사실대로 그렇게 나온다면은 뭐 완전히 바이오는 한 방이잖아요. 솔직히 그게 뭐 의미 있는 게 나왔다 하면은 뭐 이게 문제입니까? 이런데 막 뚫고 그냥 점상 그냥 막 가고 난리 나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그 아주 정밀하게 적혀 있는 그 리포트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대충 좀 정리가 됐을 저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너무 주저리 좀 막 얘기한 것 같아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이런 방식에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방식을 가지고서 저기 플루빅토랑 이제 한판 뜨려고 삼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잘 되면은 뭐 대박 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그 난리가 날 거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수 따라서 그리고 그런 거 따라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퓨처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